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시간에 잘 보세요. 오늘 하는 거는 좀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퍼셉트론 개념을 했었고요. 퍼셉트론이 XOR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처럼 이제 퍼셉트론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연결시켜 놓으면 요게 입력과 출력에서 XOR가 된다라는 거를 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요전 슬라이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런을 이용해서 퍼셉트론이 나왔고 퍼셉트론에서 XOR가 안 되는 문제를 갖다가 퍼셉트론을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지금 저는 이렇게 이거 벌써 한 층, 두 층 쌓았잖아요. 쌓아가지고 하면 XOR가 되니까 이제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AND와 XOR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학습을 한다는 의미는요. 여기서 보면 요 가정치 보이시죠? 뭐 바뀔 게 없잖아요. 이거 고정되어 있죠? 함수도 고정되어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요 가중치밖에 없거든요. 가중치를 최적화시키는 게 학습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퍼셉트론을 여러 층 쌓았을 때 XOR가 된다고 치면 이거 갖고 이제 학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 가중치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최적화시킬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학습화된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역전파라는 거예요.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서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들으시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모델 봤지만 Y 값, X 값은 바뀔 게 없잖아요. 그죠? 편향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가중치밖에 바뀔 게 없으니까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게 학습하는 거거든요.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층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 손으로 계산할 수 없고요. 요거를 통해서 원리만 아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책에 있는데 요거를 좀 넘어가고요. 요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모델인지 잘 볼게요. 자, X 값이 되고요. W 값 있죠. 그럼 요게 함수 나온 거고요.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면 이제 결과가 H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WX가 Z.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면 결과가 H1. 또 여기서 또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층이 너무 복잡해지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두 개의 층만, 한 개의 층 나온 거다 시그모이드 함수 적용한 거, 다른 함수 적용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여러 원리만 아는 거니까 H1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시그모이드 함수 적용해서 그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예에서는요 보세요. 실제 이렇게 입력값이 이렇게 주고 가중치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 실제로 값은 결과가 0.4, 0.6이 나온다고 보는 모델인 거죠. 자, 요 모델을 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순전파, 이제 처음에 순전파에서 이쪽으로 쫙 계산하고 역전파는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히 따라오세요. 순전파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야죠. 그럼 보세요. Y는 WX, 뭐 플러스 B를 해도 되는데 계산이 불편하니까 B는 빼고 할게요. 그럼 요 Z1은 어떻게 계산해요? X1, W1, X2, W2를 합하면 되죠. 보세요. Z1은 X1, W1, X1. 그렇죠? 그러면 이 Z1 값이 나오죠? 0.08. Z2는 어떻게 계산돼요? 그죠? X1, W3, X2, W4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순전파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Z1, Z2를 구했어요. 그럼 Z1, Z2를 갖다가 시그모이드에 적용을 하죠. 시그모이드는 함수니까 적용하시면 돼요. 적용하고 나면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갖다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고, 요걸 갖다가 시그마를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H1, H2의 값이 구해졌죠. 그럼 이게 사실 새로운 입력이 돼서 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Z3는 어떻게 계산하죠? H1, 그죠? H1 W6, 그 다음에 H2 W6 계산하죠.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 준 거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쭉 하는 거죠. 그럼 Z3하고 Z4도 이렇게 계산이 되죠.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 요거에다가 이제 시그모이드도 또 적용을 해야죠. 시그모이드를 적용하면 이제 아웃풋 안이 나오죠. 그래서 아웃풋 안은 이제 0.6094, 아웃풋은 0.6638.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입력이 이러하고 가중치를 이렇게 줬을 때 계산을 쭉 해서 보니까 아웃풋 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값은 어떻게 돼요? 0.4, 0.6이잖아요. 그죠? 그럼 에러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에러를 계산하면, 에러 이런 공식을, 뭐, 당연한 거니까. 계산을 하면, 그, 에러 01, 요거. 에러 01은 0.0219. 에러 02는 0.0019.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자, 보세요. 순전파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으로 해서, 요, 갖고도 이렇게 쭈루루루 계산을 해서, 결과값이 나왔어요. 나온 결과값과 실제 값을 이제 해봤죠. 그랬더니, 토탈 에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에러를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백프로파게이션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업데이트 해야 될 거는 W5, 6, 7, 8이죠. 나머지는 바꿀 거 없으니까 요거를 업데이트 해야죠. 그럼 볼게요. 자, W5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W5를 경사화법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어요. 경사화법을 이용하면 W5 새로운 W5에다가 그 학습률에다가 요거를 한다. 그래서 W5가 전체 에러에 미치는 영향. 그죠? 그래서 요걸 하면 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건 요건 공식이라고 가도 되고요. 여러분이 경사화법에서 이미 배우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구하려고 하면 W5야 뭐 이미 있으니까. 있죠? 그 뭐만 구하면 돼요. 알파는 학습률이니까 뭐 우리가 보통 0.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를 주겠죠. 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쵸? 그럼 볼까요? 자, 요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시는지 보세요.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미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건 지워버리면 결국 요거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미를 집어넣었어요. 왜? 계산하려고. 그럼 볼게요. 더미를 집어넣었어요. 넣었어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토탈은, 그 에러 토탈이죠? 에러 토탈은 당연히, 여기서의 타겟과 결과의 차이. 여기서의 타겟과 결과의 차이를 합한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토탈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걸 자승의 이불이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차이야 저기를 합한 거다. 요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 토탈이잖아요. 그럼 요걸 갖다가 그 아웃풋 1으로 편미분을 해보면 아웃풋 2는 없어지죠. 그죠? 아웃풋 2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내려오고 2분의 1. 그 다음에 2-1. 여러분이 맨날 보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편미분에 이게 실제로 도착하려고 하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죠? 그럼 곱해주면 쫙, 요거만 딱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0.4. 요거는 얼마예요? 앞에서 계산했죠? 0.6094.
그죠? 앞에 포워드 체인으로 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2094가 나왔죠.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걸 구하고자 하는데,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구했어요. 구했죠? 어떻게, 요걸 이렇게 구해가지고 0.2094가 나왔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편미분은 그냥 그거 편미분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단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를 요렇게 풀어놓고, 요거를 먼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만 구하면 되겠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지금 우리가 요걸 계산하고 있어요. 요거는 앞에서 계산했어요. 그럼 요거만 계산할게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자, 아웃풋 안에 대한 Z2, Z3의 편미분이잖아요.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는 거니까,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은 요렇게 계산되죠. 뭐, 함수가 다른데, 시그모이드 함수 대표로 쓰니까, 어쨌든 뭐 우리는 전에 시그모이드 함수 썼으니까,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수의 미분은 요렇게 돼요. 그럼 요걸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아웃풋 안. 그쵸? 1만짜 아웃풋 안. 계산하면 요거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그, W5가 Z세에 미치는 영향은 H1이죠. 그죠? Z세에 미치는 영향, H1이죠. 그럼 H1은 요거다. 그럼 다 구했네?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앞에 거하고 여기 합쳐서 계산을 쭉 해보고 나면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 값은 0.0259가 나오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죠. W5에 다시는 여기다가 이거 하는 거다. 그럼 이거는 원래 0.45였고요. 학점률을 0.5라고 하면 0.026을 곱하면 0.4370이 나오겠죠. 그럼 새로운 W5 값은 프로팍시 거꾸로 계산할 때 얼마가 나오냐면 0.4370이 나와요. 똑같은 방식으로 W6, W7, W8의 새로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앞에서 한 건 똑같이. 그럼 이렇게, 처음에 포워드 체인 할 때는, 처음에 모델에서는 W5가 0.45였는데, 지금 백워드 체인을 가면서 거꾸로, 요 에러를 갖고서는 고려해서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W5가 0.4370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똑같이 6, 7, 8도 계산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뭐 계산 안 해보셔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포워드 체인으로 해서 에러 값을 구했어요. 실제와 에러 값을 구했고요. 포워드 체인을 해서 구한 값하고 실제 값하고 차이가 있죠. 그럼 그 에러 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뭐를 새로 구했어요? W5, 또 W6, W7, W8을 다 새로 다 구했죠. 이해했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걸 구했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W1, W2, W3, W4도 구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W1도 똑같은 거죠. W1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더미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고, 그럼 요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요거는 앞에서 계산된 거네. 그죠? 여기서 보시면, 근데 요거잖아요. 요것들은 앞에 계산된, 요 앞에 보면 계산한 결과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요 앞에,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자, 볼까요? Z3의 201. 보이시죠? Z3의 2 에러 01. 볼게요. Z3의,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있네. 여기서 보시면, Z3의 201, 0.2094, 여기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요 값들은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걸 또 이렇게 풀어요. 이거 풀고 나면 요 값은 앞에서 우리가 구한 거예요. 좀 전에 앞에서 보이시죠? 요것도 구했어요. 요것도 구했어요. 그 앞에서 구한 값들을 재활용해가지고 요 값을 새로 구하죠. 요 값은 언제 있었어요? Z3에 요 값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0.2380이잖아요. 2380 어디 있어요? 자, 볼게요. 0.2380.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미 그걸 구해놨거든요. 구해놨으니까 여기서는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요걸 또 구하고, 요걸 이용해서 나머지를 계산하고 나면 요걸 이용해서 또 그 다음 거 또 있다면 그거 할 때 또 재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동적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요렇게 요걸 구하려고 요렇게 풀고 보니까 요것들은 앞에서 계산한 게 있더라. 그걸 가져와서 계산했더니 요 값이 나왔다.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항, 이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두 번째, 요거랑 요거는요, 되게 쉽죠.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지금 요렇게 해서 구했고요.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걸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식으로서 구하면 되고요. 요거는 x가 1과 같으니까 0.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요 값은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w1은 앞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W1, W2, W3, W4를 또 구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요. 이쪽으로 쫙 갔어요. 가지고 이제 에러가 나왔어요. 그럼 에러 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계산을 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지금 전부 다 새로 계산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서 계산한 값들을 여기서 재활용하고 여기서 계산 값들을 여기서 재활용하고 하는 식으로 쭉 새로 계산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재활용을 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거꾸로 가면서 요 W 값들을 다 새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W 값은 다른 것이 이런 값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새로 계산이 됐어요. 그럼 이거 갖고서는 다시 또 포워드 체인을 해서 다시 거꾸로 이쪽 계산을 해보세요. Z1 아까 계산했던 거 똑같죠? H1, Z3, 아웃풋1 해서 계산했죠? 계산해놓고 나서 요걸 갖다가 실제값하고 가면 에러값하고 에러를 비교해 볼게요.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에러가 0.0239였는데 그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이걸 거꾸로 계산해서 W 값을 수정한 다음에 이거 갖고 수정한 W 값을 갖고 다시 계산해서 에러 값을 계산해 보니까 0.0232가 나오더라는 거죠. 에러가 줄었죠. 그 다음에 0.0 이상이 나온 요거 갖고서는 또 다시 백 프로파게이션을 또 해요. 그러면 W 값이 또 조절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또 다시 또 계산하면 에러 값이 더 줄어들어요. 이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 딥러닝에서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요 샘플을 갖고서는 곰곰이 보시면 알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괜히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할 것도 아니고요. 이미 그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 W 값 주고서는 쫙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값하고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에러를 갖고서는 백 프로파게이션에서 쫙 가면서 W 값들을 다 수정을 하죠. 수정한 거 갖고 다시 또 포워드 체인을 쫙 하면 이 에러 값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0.0239였는데 0.0232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 과정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불가능한데 컴퓨터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딥러닝이 2010년에서야 빛을 보게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는 2개층만 갖고 있잖아요. 이게 한 100개층, 1000개층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100개층, 1000개층씩 돼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요 더블 값 조정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요 실제 값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거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되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모델을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딥러닝의 가장 코어가 되는 백 프로파게이션과 포워드 체인, 백워드 체인, 그죠? 그거의 컨셉, 그걸 통해서 딥러닝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 샘플들이 조금 숫자가 있어서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거 얘기하면 계산을 하시고요. 에러 값에서 계산하면 재밌는 건 여기서 계산한 값들을 갖고서 여기서 또 재사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계산한 값 갖고 여기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중간 계산 값을 활용하는 그런 컨셉을 뭐라 그래요? 동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는 거를 아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백 프로파게이션은 동적 프로그램의 원리를 이용한 계산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말한 컨셉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 계산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뭐 이미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원리를 아는 거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학습한다는 게 뭐냐? 학습한다는 거는 W 값을 갖다가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W 값 최적화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면 그 에러 값을 갖고서 이렇게 조정하고 다시 또 계산하고 이런 식을 반복하면서 W 값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저한테 배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지금 오늘 가져드린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